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HLB의 계열사죠. HLB 사이언스의 폐혈증 치료제 프랑스 임상 1상 승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전 미증시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새벽 한 2-3시 정도에 나오게 되는 연준의 이제 FOMC 결과 프랑스 인터뷰 관련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될 건데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장중에도 계속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지금도 개장 전 나스닥 선물이 1.49% 상승세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Board of Governors of Federal Reserve System 요게 이제 연준의 이제 이사에 관련되는 이제 보딩 시스템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FOMC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가 7월 27일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7월 28일 새벽에 이제 FOMC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가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일단 나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이제 요즘에는 좋아서니까 인터뷰 내용이 이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새벽에 이 부분도 라이브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자체가 2020년 코로나 때 급격하게 낮췄던 부분을 2022년도 2월달부터 급격하게 지금 올리고 있죠. 이번 7월 달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인지 울트라 스텝인지 아니면 빅 스텝인지 시장에서는 올리는 것들을 문제시하는 것보다는 이 금리 속도가 이제 이후에 이번 7월 달에 올리고 나면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부분들도 최근에 유가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비철금속 가격들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크아웃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프레스 인터뷰에서 제롬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이제 시장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데요. 주식시장은 이제 선행시장으로 어느 정도 글로벌 증시가 미국이든 특히 한국 같은 경우 6월 달에 가장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 인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장단기 금리 차는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10년물 같은 경우는 2.78 정도가 되어 있고 2년물은 3% 정도인데 최근에는 이제 채권 수익률이 좀 올라갔다가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데요. 역전 상태가 다시 정상화가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한 어떤 상황이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개별적인 이슈에서 바이오주, 제약주들이 오늘도 좀 강세 흐름이 나왔고 결국 금리단의 영향을 받아서 선제적으로 작년부터 올 상반기에 가장 많이 빠진 섹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피해갈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은 이 경기 불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면 필수 소비재로 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섹터의 영향과 가격 메리트도 있는 어떤 부분에 종목군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나 이제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HLB가 이제 9월 달에 에스모학회라든지 다음 달에 폐암협회에서의 어떤 발표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교모세 표정 발표라든지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한 부분인데 주가는 좀 주춤하면서 2주 가까이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이제 오후에 나왔던 기사를 살펴보면 HLB 사이언스가 있습니다. 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이 홈페이지 가서 이제 보시게 되면 HLB 사이언스의 파이프라인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보통 이제 바이오주에서는 이제 파이프라인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DDS 02EP 요게 이제 타켓이 폐혈증과 슈퍼 박테리아 감염을 동시에 이제 하면서 지금 해외 쪽에서 임상 1상을 준비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죠. 그 다음에 DD 이제 A279가 알츠하이머 치매 쪽으로 여기는 이제 국내외 임상 1상 관련되는 부분이 2022년도, 2023년도에 이런 어떤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쪽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본래 이제 단디바이오죠. 지금 이제 이 회사 내역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예.
회사 소개 내용을 보시게 되면 2016년도에 설립이 되어서요. 이 박영민 대표가 뭐 중심 인물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폐혈증 및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텍이고 2020년도에 이제 코넥스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2023년 내년도에 이제 코스닥의 IPO 상장 목표를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단디바이오에서 작년도 올해 이제 HLB 사이언스로 사명이 바뀌어 있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최대 주주가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로 바뀌면서 이제 HLB 쪽하고 이제 인연을 맺어 있는 부분이죠.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면 HLB 사이언스의 폐혈증 치료제 프랑스 임상 1상 IND 승인을 받았다. 요게 이제 6월 달에 이제 이 프랑스 식약처죠. 여기에 이제 DDS 052P 관련되는 임상 1상을 IND를 신청하고 난 다음에 IND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약물을 임상을 계획을 올렸으니까 임상 허가를 해달라는 부분이고 이 신청 이후에 임상 개시를 승인 받아야 이제 임상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IND 승인을 받으면 보통 이제 이런 것들도 종목별로는 이제 호재가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 폐혈증이라고 하는 게 좀 뭐 쉽게 설명하면 이제 미생물, 이게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이런 것들이 의해서 이제 혈액이 이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혈액이 이제 감염이 나타나서 이제 나타난 전신성 이제 염증 반응 증후군인데, 뭐 면역이 이제 억제되었다가 증가되었다가 이러면서 전신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이 있죠. 혈액이 뭐 응고되기도 하고 출혈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폐혈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사망률이 굉장히 높죠. 이게 이제 중증 폐혈증 같은 경우는 뭐 35%고 쇼크로 하면 거의 한 50%가 사망이 되고요. 호흡곤란까지 이제 동반되면 거의 80%니까 이 마땅한 치료법이라는 게 이런 이제 박테리아 뭐 바이러스 이런 쪽이니까 항생제 처방을 한다든지 뭐 혈액을 아예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뭐 교체해 준다든지 이런 뭐 있습니다만 마땅한 어떤 이제 치료 대안이 없어요. 원래 이제 2001년도에 이제 일라일리가 20년 정도 연구해서 자이그리스라고 하는 이제 신약을 이제 FDA에서 허가를 받았는데요. 2001년도에 이제 허가를 이제 받고 2011년도에 이제 쓰다가 사실 이게 그 대조군 대비해서 그 한 3% 정도밖에 효과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승인되어서 사실은 이제 블록버스터를 기대했습니다만 효과가 부족으로 이제 중단이 되는 어떤 뭐 그런 어떤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폐혈증 치료제로는 이제 근원적인 치료제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퍼스트 인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국적 제약사인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해봤고 일본의 뭐 에자이라든지 다케다도 많이 했습니다만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요게 이 면역을 억제를 해야 되는지 정강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면역 변화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뭐 전신적으로 혈액이 뭐 응고된다든지 출혈도 나오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이 상당히 어려워서 112가 이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개발자가 뭐 데스트랩이다. 이 폐혈증 치료제는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금 한 5천만 명 정도 폐혈증 환자가 발생하고요. 이 중에서 110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제 규모 자체가 뭐 나오게 되면 거의 한 7, 8조 정도가 되는 시장인데 치사율도 상당히 높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미생물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혈액이 이제 감염이 돼 가지고 그러면 이제 몸 안에 이제 이런 면역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하는 사이토카인 이제 폭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바이오 하면 많이 좀 보시는 부분이죠. 요런 폭풍이 되면 상당히 위험한 어떤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몇 시간 내에 사실은 이제 원인균을 이제 뭐 제거하지 못하면 주요 이제 장기가 손상되면서 치명적인 어떤 부분이 되죠. 그래서 HLB 사이언스의 이제 이 DDS052P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임상은 유로핀스 옵티메드가 뭐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72명의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이라든지 내약성, 혈증, 약물 동태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임상을 통해 가지고 기전 자체가 이제 다른 물질하고 좀 다르게 세균을 없애는 그 원인이 되는 세균 사례뿐만 아니라 요거를 인해서 나오는 내독소 있죠. 여기까지 중화시키는 어떤 두 가지 부분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그 내성균을 사멸하고, 그러니까 항생제를 처방하면 이제 내성균은 어떻게 이제 영향이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유래되는 이제 내독소 같은 게 이제 제거가 안 되는데 그 DDS052P 같은 경우에는 내독소를 제거를 통해서 이 폐혈증 원인 되는 이제 염증성 사이토카인 이제 분비까지도 억제시키는 요런 어떤 기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가지고 이제 뭐 이 수포박테리아 감염증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 폐혈증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좀 결과가 좀 좋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 시장에서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폐혈증의 원인군으로 보면 이제 그람 양성균이 이제 한 50%고 음성균이 한 30%인데, 그람 그 음성군 요쪽을 좀 대상으로 뭐 일단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성공적으로 만약에 마치면 미국의 유럽 쪽에서 다국가 쪽에서도 이제 글로벌 임상 이상을 조속히 진행을 해서 이제 뭐 기술 수출까지 3상까지는 가지 않고 뭐 이상 정도가 성공하게 되면 조기에 기술 수출을 하겠다 이런 목표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주 들으면 괜찮은데요. HLB는 여전히 거래량이 작습니다. 일단 사실은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실 뭐 모멘텀 플러스 이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거래량이죠. 이게 거래량이 이제 죽어가면서 사실 뭐 거래량이 상당히 지금 줄여진 상태로 일주일 넘게 이제 이런 어떤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현물에서는 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매도, 개인도 좀 매도를 하면서 답답한 어떤 수급이었죠. 그래서 공매도 관여율은 어제보다 조금 늘어서 9.51이고 시간에는 이제 150원 빠져서 이 39,000원, 4만원대가 나름 이제 밑단의 어떤 박스권 하단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단을 인식은 했는데 이제 좀 돌리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 글로벌 이제 빅 이벤트가 끝나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지게 되면 오히려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양봉의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좁아져 있는 이 좀 좁혀져 있는 플랫형으로 가고 있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들이 있죠. 42,000원에서 이 45,000원 요 부분을 이제 뚫혀되면 속도가 좀 빨라지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게 주반에 나오는지 이제 체크를 좀 해야 되겠죠. 결국은 이 9월 달에 S모까지 본다라고 하면 이 5월 달에 어떤 고점 부분을 돌파하는, 왜냐하면 기대감을 올랐는데 그 어떤 2차 풀데이까지 나오니까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결과치를 이제 시장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속도와 강도가 이제 7월달, 8월달에 9월달 학회 전에, 그러니까 이제 가남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나와서 올라갔고 선양 남산 같은 경우에는 아스코에서 이제 발표되면서 오히려 좀 내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은 간세포함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가장 높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어떤 속도로 천천히 아니면 급하게 올라가느냐, 이 소식의 어떤 모멘텀도 사실 이제 뭐 7월달 8월달에 에스모 학회 전에 기사들이 나왔을 때 반응 속도가 분명히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어떤 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좀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고 이제 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자로 참여 코드 문의하시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